네 가지 마케팅 마인드, 기획 능력이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잠깐만 그래서 다섯 번째 장점은 업의 힘이 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는 직장이 나의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 우리 이제 다섯 명이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유튜브가 나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내가 이제 뭐 바리스타로 할 수도 있겠고 어디 가게의 점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직업이 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이 생겼어요. 방송국을 갖고 있으니까. 이어 공무이나 개인을 상대로 그들의 채널이나 콘텐츠를 컨설팅합니다. 또 2차 제안서를 자문하거나 돕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 기획이라는 업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의 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나요? 유튜브는 내 업의 힘을 기울이고 증명하는 루트로서 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꼭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 여섯 번째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나와 같은 요거는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요즘에 어디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은 혜인 씨하고 우리 거북이는 열심히 들어오니까 구독자를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 채널에만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지. 찾아가야지. 그러면 구독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양구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우리 저 팀장님도 좀 잠깐 앉으시죠. 우리 혜인 씨하고 어제 그저께 만나보니까 그림을 잘 그린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이렇게 위에 올려서 길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위에다 놓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게 순서를 한 다음에 이거를 3배속이나 4배속으로 빨리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춘천에도 막사도라라고 하는 카페를 한번 갈 건데 거기는 카페 선생님은 커피에다 그림을 그려요. 우리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자료를 아직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혜인 씨도 그림 그리는 거를 그동안에 종이에다 그리는 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새 거를 사줄 수는 없고 그래도 이걸로 연습하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라고 아이패드를 하나 샀어요. 근데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아이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아이패드 나오세요. 선물로. 여러분 사진 찍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좋은 거다. 자, 이제 그림 열심히 그릴 거죠? 네.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끝? 알았어. 이 사람을 만난 여러분들 양구에만 있으면은 맨날 만난 사람만 만나거나 뭐 이러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많이 만나. 그리고 우리 양구에 있는 유튜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쉬운 거는 우리 마이코를 활동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이호익 색소폰 장로님도 마이크로 TV는 왜 와서 인사를 안 하고 그러냐고. 이현미 전도사님이란 분이 여러분을 다 구독을 해줬거든? 그런데 이제 이호익 색소폰 단장님한테 그랬대요. 아니 내가 구독은 다 해줬는데 왜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양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그만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피카츄 TV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할 거라고요. 혜인 씨는 어디서 실시간 방송만 하면 들어가서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구독자가 600명이 넘잖아요. 우리 거북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바라봐줘 하는 거는 애기들이 하는 거고 어른이 되면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당신의 채널은 노래를 하는군요. 당신의 채널은 여행을 하는군요.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양구라고 하는 여기에서만 살고 있으면 모르는데 유튜브를 하면은 너무나 많은 노래하는 사람, 또 연예인, 또 요리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그 채널에 가서 글을 좀 남겨놓고 나오면 그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상반기까지는 서울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은 뭐 물론이고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백령도에서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줌 수업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에서 이 시간에 맞춰 지금 이제 양구도 3월 달쯤 되면은 유튜버들이 모일 거예요. 다양한 유튜버. 여러분들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들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만나도 할 얘기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유튜버를 열심히 키워놔야 돼요. 아셨죠?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들을 뵙는 거는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 모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워크숍을 좀 연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구독자가 더 적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마감되고 2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만약에 뭐 연말에 송년회를 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많은 분들이 손에 듭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죠. 7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마지막 장점은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 회장이 행사 때 연단에 올라가서 장애인들을 돌봐주세요라고 외쳤지만은 유튜브로 외쳐야 되는데 그걸 끝나버렸잖아요. 그 원고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런데 유튜브에다 올려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고 직접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증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방송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마이크를 안 하냐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빨리 결정해서 안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게 에너지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을 빼잖아. 제일 열심히 해야 될 회장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돼. 알았죠? 단지 여러분들 윤주 씨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멤버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편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윤주 씨인 거예요.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윤주 씨는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될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면 돼요.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물론 대단하신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허한 영향력을 베풀고 사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은 살면서 억울한 일만 당하지 않아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연예인분들이 군대 가면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학교, 군대, 회사 이런 곳에서 부조리한 일을 내가 당할 때 내 목소리가 밖으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사실 함부로 나를 밖으로 전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장애인들을 통해서 방송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장애인을 돌봅시다, 장애인에게 잘합시다 소용이 없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장애인 스스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요. 내가 살아보니까 장애인으로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나고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송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대드하게 보더라도 당당히 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채널 이름을 아예 대드라고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튜브의 네모칼 현실, 하지만 남아있는 기회, 그리고 대체될 수 없는 유튜브만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유튜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볼 만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뚫을 수 있는 시장. 이 세상에는 내가 실력이 있어도 이 아예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기존 플레이어들의 기도권이 너무 강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안 되는 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래도 실력으로 뚫어볼 만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 자신에게 몇 번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 크리에이터가 될 기회를 한번 선물해보겠습니다. 기회를 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2023년에 유튜브 채널을 자, 개설을 한다는 요번이 여러 개 채널을 성공했는데 채널을 만들 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2023년에 내가 유튜브를 다시 한다면 하는 건데 여러분 채널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는 지금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채널을 5개를 만들어요. 5개를. 5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여행, 하나는 먹방,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 대박 난 거를 갖고 키우라는 거지. 5개.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헐떡거리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제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주제를 업로드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하는 게 보통 이런 순서예요. 컨텐츠 또는 주제를 정하고 채널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정하고 카메라를 구입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영상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은 다음에 업로드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조회수는 정말 10을 넘기기가 힘들죠. 네. 이런 과정들을 사실 여러분들 영상 만들어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죠? 쇼츠는 많이 나오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콘텐츠 또는 어떤 주제를 할지 미리 정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 한 5가지 정도 들고 싶은데 다른 주제들로 콘텐츠를 찍어서 올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채널을 한 5개 정도 몇 개? 만든 다음에 5개. 다른 주제로 업로드를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피카츄 말고도 피카츄 2, 피카츄 3, 뭐 이렇게 그게 어려우지 않는 5개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다양한 컨텐츠 또는 다양한 주제로 된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시면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업로드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뭐 퀄리티가 아니어도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컨텐츠만 해가지고 그렇게 업로드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지는 만들어보고 업로드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구독자를 만든 채널은 사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주제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분야로 채택한 다음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요. 3개월 동안 유튜브로 연습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2월 1일 날 내일이면은 내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요. 다양한 시도를 아시죠? 채널. 이게 가장 중요한 제 첫 번째 채널을 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내 한계를 또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에서 이 채널은 집중해서 어떤 분야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하나 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했다면은 바로 채널의 방향성을 이제 정할 단계입니다. 내가 올린 여러 가지 영상 중에서 처음에는 주제 정하지 않고 했다가 이건 여기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채널 방향을. 패션 하울이 정말 유난히 조회수를 많이 받았던 그 주제를 컨셉을 정해서 패션 하울 채널로 만들게 되죠. 내가 어떤 주제 또는 어떤 컨셉의 영상을 잘하는지는 사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내가 하려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 한 주제 또는 컨셉을 잡고 그 주제들에 대한 영상들로 결국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밀어주는 요소가 2가지 썸네일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 첫 화면 강력하게 내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을 만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편집을 배워야 돼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분석에 들어가셔서 이제 또 따라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 바로 전환 단계를 내가 수익이 되느냐 한번 보세요. 시청 등록 시간 4천 시간을 채우게 되면 수익이 창출이 하게 되는데 자, 수익이 생기는 기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구독자가 몇 명? 구독자가 몇 명? 1000명이 되고 내 영상을 사람들이 봐주는데 4000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실시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실시간이 많이 벌니까 열심히 실시간을 찍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일부터 2월 1일부터는 쇼츠 조회수 전체 합산해서 3개월 동안 쇼츠가 1000만 조회가 되면은 1,000명에 1000만 조회면은 유튜브에서 승인을 내줘요. 이 채널은 이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채널이 되는 거예요. 내 방송국에 이제 광고가 붙으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유튜브로 한 10만 원만 돈을 번다 그래도 어때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유튜브로 돈 10만 원 이렇게 벌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에게 또 광고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좀 시래기 좀 팔아줄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서 영상 찍어가지고 시래기 팔면은 또 용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서 오세요. 세롬 씨. 네, 어서 오십시오. 용돈은 줄 거 아니에요. 일로 와요. 네. 어서 오세요. 축하드려요. 네, 선생님 내고. 어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돈을 버는데 봐요. 이분은 얼마?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돈이 벌려도 봐요? 유튜브 채널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거는 외부에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네, 외부 사업에 광고지. 광고를 해서 여러분, 수익이 가장 큰 여러분들이 또 돈 있고 안 드는데도 마을 주민들이 팔고 있는 뭐 농산물을 좀 팔아줄 수도 있고 홍보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사업과 연동을 해서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본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10만 채널을 자, 갖고 10만 명이었을 때 잠깐 말씀해 드리자면은 10만 명이었을 때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는 월 800만 원까지 벌었을 때. 수익이 있었고 800만 근데 원까지. 유튜브 수익은 사실 구독자 수로 비례하는 게 아니고 조회수와 비교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꾸준히 이제 잘 나오는 영상을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런 점에서 요즘에 그 거북이 TV를 보면은 조회수가 잘 나와요.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그러면 앞으로 한 1년만 잘 키우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북이가 찍는 영상들은 상당히 또 좋은 영상들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영상을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의 주제를 갖춰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확장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 오면 내 콘텐츠와 관련된 이제 검색어를 유튜브에 치게 되면은 내 영상이나 또는 내 채널이 나오게 되는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이제 예전과는 다른 좀 더 고급 장비로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급 장비하고 또 넓어진 네트워킹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비슷한 영상들만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이때는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시도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컨텐츠도 만들게 되는 참새에 숨어 있는 내 잠재 고객들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아주 작고 날카롭고 정교하게 주제를 시작을 했지만 그걸 조금 더 점점 넓혀나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유튜브 채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이러한 방법들을 한 4년 이거 저 마지막 잘 들어가요? 얼마나 4년 전에 알았으면 그때는 하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1년 정도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저번처럼 우리가 4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고생했던 것들을 안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도 4년 전에 시작했다고. 2019년 1월 3일 날 유튜버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 거는 오래됐지만은 유튜버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2019년 1월 3일 날 유튜브 사관학교를 보선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1월 27일 날 뭘 했어요? 쇼츠 학교를 했고요. 왜냐면 앞으로는 긴 영상들을 사람들이 안 봐요. 이제 쇼츠로. 그러니까 우리는 쇼츠에 집중을 해요. 쇼츠에. 곳곳에 양구에 있는 곳곳의 관광지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짧게 1분 이내로. 더 짧게 15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이제 전략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채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 공동방에 올려놓을 거니까 좀더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 자, 한 가지만 이제 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텐데 왜 이제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로였다가 이제 세로로 바뀌었냐? 옛날에는 건축 양식이 이 세로 창들이 많았죠. 이렇게 긴 창들이 아주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로창을 해서 이렇게 넓어진 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건축 기술의 발전.
옛날에는 이게 넓게 놓으면 이게 무너지잖아. 근데 이제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면서부터 얘가 넓은 창이 나오면서 이제 가로창이 됐어요. 그런데 가로는 어떨까요? 가로는 이 환경이나 이런 거 공간을 보는 데는 좋죠. 근데 세로는 어떨까요? 세로는 집중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로 다른 걸 눌러가지고 링크를 타고 물건을 구입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데 좋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건축학자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번 봅시다. 이 쇼츠 영상의 폼이 세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계에서 되게 놀라운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을 가로로 만드는 게 좋으냐, 세로로 만드는 게 좋으냐. 피사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쇼츠라든지 아니면 틱톡 같은 15초짜리 영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포맷도 세로로 되어 있고 기존에 우리가 봤던 동영상과 좀 다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음악을 딱 듣고 있는데 음악의 템포가 되게 경쾌하고 빠른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던 전통 음악하고는 너무 템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전통 궁중음악 같은 것들 들으면 왜 이렇게 처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과거에 한 500년 전의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템포가 빨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음악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농경사회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간은 자시, 축시, 요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2시간 단위로 끌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10분, 20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회식에 무식에 쓰던 시절이잖아요. 그것도 시계가 없었으니까 궁궐에 하나 있고 나중에 종소리도 알려주고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게 24시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 같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절기가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오늘 씨 뿌리고 추수를 언제 하고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템포는 되게 지난번에 혜리 씨하고 이제 부여도 갔었지만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은요 이따 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담비 씨 이따 봐요 그러면 언제 보자는 거야? 이따 봐요 그러면 언제 봐? 지금 어떻게 해요? 3시 반에 만나요. 3시 반에 어디 카페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농경사 때는 이따 저녁에 만나지 그러면 다 만나 그 시간에 뭐예요? 대부분 밥 먹고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사랑방에 모이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영상, 이게 가로 영상을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쇼츠, 짧은 영상으로 빨리빨리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구에 살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만 되면은 전 세계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영상의 단이 좀 잘게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로로 길어야 된다. 근데 루커비전은 어떤 그림이냐면 세로로 긴 창이면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다. 그 창문이 끊어서 들어오니까. 근데 가로로 긴 창으로 되면은 이게 햇빛이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이 쾌적하게 밝고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합리적으로 본 거고 이 사람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동영상 보면은 기존에 우리의 대부분의 동영상들은 다 가로로 된 창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길어져서 TV 화면도 점점 더 길어졌죠. 옆으로. 가로로 길고 와이드 스크린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피사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로 긴 창들은 풍경을 찍기에 되게 좋아요. 건축에서 바깥 풍경을 내려볼 때는 가로로 긴 게 좋죠. 왜냐면 지평선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수평선도 가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을 볼 때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려면은 수평선을 따서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자동차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기에 가로로 긴 윈도우가 훨씬 좋습니다. 영화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배경 화면도 나오고 할 때는 공간을 보여줘야 될 때는 가로로 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틱톡은 우리가 주로 찍는 게 사람을 찍는단 말이에요. 15초 동안. 루콜비지한테 반박했던 그 옛날 건축가처럼 세로로 하면 사람이 다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을 가로로 찍게 되는 순간 훨씬 더 뒤로 물러나서 찍어야 돼요. 그럼 화면 안에 더 여러 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피사체의 집중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을 셀카를 찍을 때 당연히 세로로 찍어야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간을 더 작게 사용하면서 개인의 집중도가 높은 한 사람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세로 화면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그 내용에 담느냐가 결국엔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카메라에 땀하는 걸 내서 저 뒤에서 이렇게 쫙 잡아당겨가지고 찍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능한 한 가까이서 만나가지고 가까이서 집중하고 여러 사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사람을 찍든지 두 사람을 찍든지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거북이님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유튜브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잡히죠? 네. 좀 편집 뭐 이런 거만 좀 잘하면. 네. 괜찮은 것 같죠?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60, 70% 나아질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네. 피카츄. 앞으로 유튜버로 열심히 할 계획인 거죠? 책도 샀으니까.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고마워요. 혜인 씨는 앞으로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잘해서 혜인 작가님으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예, 박수건 선생님의 그림을 이렇게 자꾸 먼저 그려봐요. 박수건 선생님의 그림들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세계적인 천재란 말이에요. 박수건 선생님이. 그리고 박수근의 그 화풍은 일반 화풍하고 다르고 하니까 박수근을 좀 닮아가는 모습이 좋겠고 제가 무용을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무용을. 그러니까 자폐를 갖고 있는 무용이지만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는 게 있다고. 나는 거북이 우리 TV를 보면서 자연을 보고 자연을 이렇게 찍고 처음에 찍었을 때 좋았었어. 네, 강아지 찍고 뭐 이런 거. 그런 이 눈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눈길을 그러니까 어른들을 담다든지 사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담지 말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들을 찍으라는 거지. 그래야만 차별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응? 다른 사람들은 저기 본인들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걸 찍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찍으라고. 알았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담비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유튜브 열심히 해서 좋은 거 많이 찍고 많이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좀 올릴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윤주 씨,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끝까지 해야 돼요. 네. 윤주 씨가 지금 몇 살이지? 저도 윤주 씨 몇 살이야? 얘랑 비슷한 거. 얘랑 비슷한 거. 그럼 29? 30? 윤주 씨 30이야 30? 아, 이 창피해? 네, 알았어요. 가장 저 여자랑 입는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기대했던 우리 마이콜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나 속상해 죽겠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저요? 저도 이제 책 사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네, 책 3권 사야 돼요. 알았죠? 네. 3권 사가지고 줄쳐가면서 여러분들 거기다 이름 쓰고 이 책은 깨끗해 보지 말고 줄쳐가면서 이건 진짜 알았죠? 그래서 올해 목표를 우리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돈을 법시다. 네. 그리고 이제 부탁하는 거는 다른 우리 이호익 장로님이 오라고 하는 데는 구독들을 많이 해줘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 찬양하시는 전수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이 오라 그러면 얼른 가서 댓글 남기는 거예요. 마이콜 TV입니다. 저는 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거기 있는 분이 마이콜 TV 가서 구독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지금 120. 노래 실시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마이콜 TV는 시간 날 때마다 한반도섬 가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그리고서 그냥 세워놓고 한 바퀴 운동하고 오면 돼요. 알았죠? 네, 한반도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그냥 그 풍경만 찍어도 됩니다.
축제. 네. 피카츄는 어디서 사는 데가 어디죠? 피카츄는? 사는 데가 어디예요? 시내에 사는 거인 거죠? 예, 저기 보배 아파트 있죠. 보배 아파트. 그러면은 피카츄 TV는 여기 그 전망대 카페 있잖아요. 전망대 카페. 여기 그 교회 뒤에 있는 소방서 뒤에 있는 전망대 카페. 거기 4층에 올라가가지고 삼각대 큰 거 세워놓고서는 그 양구 시내를 이렇게 찍어놓는 거야 이게 실시간으로. 알았죠? 알았죠? 장소를 지금 모르는 거지 장소를. 소방대가 아니라 경찰서 있는 뒤에. 경찰서 뒤에 소방대가 아니고. 비공식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녀볼 거니까 선생님 저기 피카츄는 여기 경찰서 뒤에 있는 전망대 카페 있잖아요. 거기 4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전망대 레스토랑 거기요? 네, 제일 4층에. 높은데 거기서 찍고 싶대요? 아. 4층 거기에 양부를 탁 내려다볼 수 있도록 아, 네. 모두 사면서 마이크로 TV는 뭐 하도 많이 본인이 하는 네, 만큼만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하는 거기서 찍을 수 만큼만 있도록. 네네. 해야지. 제가 차후에 다시 조사해서 할게요. 그래서 요 책은 쇼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대 쇼폼이에요. 3대 쇼폼. 우리가 쇼폼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쇼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틱톡. 앞으로 틱톡도 하세요. 꼭 유튜브만 하지 말고 틱톡도 해. 인스타도 해야 돼. 인스타도.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거는 유튜브인 거지. 자, 틱톡이 있어. 그다음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는 뭐라 그래요? 릴스라고 해요. 릴스. 유튜브에는 쇼츠라고 해요. 근데 왜 유튜버가 좋으냐?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망이 있고 또 다양한 앞으로 방송들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냐면 양구에 있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겠고 양구에서 축제가 있잖아요. 저에도 지금 펜싱 요즘에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유튜버들이 안 가잖아. 거기 가가지고 좀 찍으라고 얘기. 그 삼각대 갖다 이렇게 이만한 삼각대 갖다 놓고서 딱 해서 영상을 찍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해버려서 찍고 오라고요. 아시죠? 마이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처음에 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해봐요. 세 가지로. 지금 저 친구들은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아니야, 내성적이지 않아. 내가 잘하지. 그때 막 발표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왜 안 하냐고. 발표 안 할 거예요. 빨리 얘기해. 해야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빼버리고 새로운 카톡방을 만들 테니까 오늘 그 카톡방에서는 다 나오고 이제 새로운 카톡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성수씨는 어떻게 할게 얘기해? 이제 선생님으로서 유튜브 선생님이 되셨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응? 다른 우리 88명이죠. 구독자가 더 늘려야지. 88명하고 되냐고. 뭐 자꾸만 사람만 본인이 한 게 뭐 있다고 딴 사람들 보고 마이콜 TV 응원해달라고 해서 늘은 거지 본인이 늘렸냐고. 저도 가서 그거 얘기하니까 아니. 구독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원래 지연이 오빠는 그래도 대드해야죠. 아니 좋은 거야. 자꾸 대드는 게 좋은 거야. 여기 응. 저가 좋아져서 그렇지. 혜인 씨가 저기 마이콜 TV 저기 응원해달라고 많이 했다고. 아유 고맙다 그래요. 오늘 저기 이따가 커피 사줘요. 그리고 저는 고마운 건 피카츄 TV가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아까 책 사고 왔는데 막 눈물이 왁하면 나는 거예요. 고마워요. 책 사요? 오늘 주문해요? 담비 씨도 주문해요? 선생님, 네, 저요. 어떻게 하지? 선생님은 책 주문 빨리 해요? 네. 응? 어떻게 하지? 어디? 인터넷으로. 아니 인터넷에서 주문해요. 인터넷 주문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네. 결제하는 방법도 아예 결제가 등록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해서 구입해서 이게 가져오면 되냐고 뭐. 돈을 드리면 돼. 그렇지. 내가 주문하고 다음에 저기 돈을 주면 되지. 네, 그- 그러면 그거는 다 연주 씨랑 다 해서 해주시면은. 아니 선생님 하시면 되지. 선생님이 아, 제가요? 네네네.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러네. 아니 참 이상하네. 그러네. 여기도 주문하고. 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할 테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 알라딘 부족 네네네. 이렇게 뭐 엄수하고 책을 많이 보내.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라딘을 네. 주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 거북이는 수고료도 하나도 안 주고 혹시 저기 4만 3천 뭐 10원까지 보면 딱 주더라고. 4만 5천 원 안 주고. 두 개 사면 돼요? 세 개 다 사요? 세 개 다 사야 돼. 네. 연주 알겠습니다. 연주는 어려울 것 같아. 연주는 그냥 사지 마요. 연주는 빼요. 네네. 연주는 따라만 네네네. 다니면 돼. 연주는 네네. 포기하지 않고 따라만 다니면 돼. 여러분 연주 씨, 이해해야 돼요. 연주 씨.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주 씨야. 알았죠? 예.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 담비? 담비 씨 뭐? 신아 씨 여기. 도와줘야죠. 우리 담비 씨는 몸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 봤죠? 그 김홍란 선생님 58년이에요. 58년생. 58년생 66세 되신 그분이 유튜버가 돼서 담비 씨랑 똑같아. 뭐 이러고 다니는데 부여까지도 오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 그리운 물망초. 구독돼 있어요. 나도 구독돼 있는데. 아니 내가 구독 안 하는데 구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전부 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잖아. 고마워 계시. 아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구독해줬죠. 자, 우리 그리운 물망초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 아니 여기 보고요. 자, 이분 거.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버 그리운 물망초 김옥란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옥란 선생님은 장애를 딛고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유튜버가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게 돼갖고 이제 나도 하겠다고 이제 싶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하게 됐는데 또 지난 10월달에 방 교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 교수님 덕분으로 이렇게 많이 또 배우고 또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해서 너무 지금은 좋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은 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박 교수님이 저한테 힘쓰신 만큼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장애 선생님들이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6세, 나이 66세에 작년 10월 달에 인천에서 유튜브 교육을 오셨어요. 근데 3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야. 근데 아마 담비 씨랑 비슷한가 봐. 3층을 올라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3층 올라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우리 장애인들이 하려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다 생각이 들고, 담비 씨도 희망을 가져요. 이분은 66세야. 담비 씨는 이제 30세지? 젊잖아, 그죠? 할 수 있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공부해야 돼. 책 읽어야 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는 시간 쉬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거는 자, 방송 종료.